외국인 분들은 드라마에 사기당한 네. 건가요? 사실 네, 좀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마 속에서만 한국 남자를 보고 상상을 하고 한국에 네. 왔다가 이제 실망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거에 처음에 되게 많이 네. 혼란이 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멋진 신사 한 분을 섭외했는데요. 멋진 신사분과 드라마 속 한국 남자와 현실 속 한국 남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멋진 신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욱입니다. 저는 Comprehensible Input Korean이라는 게임을 주로 하는 한국어 채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 All Things Korean 팟캐스트라는 자연스러운 대화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진짜 멋지신 엘도 선생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영광된 자리죠. 한번 재밌게 이야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그 친구들을 좀 만나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 한국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 남자는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친구들이 생각했던 한국 남자의 이미지는 드라마 속에서 만들어진 그 한국 남자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외모가 좀 잘생긴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되게 로맨틱하고 저희는 금수저라는 말을 쓰잖아요. 돈이 많고 되게 성공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라는 이미지가 한국 남자 이미지더라고요. 제가 엘도 선생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추천을 네, 해주셔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검색도 좀 네. 해봤는데 네, 근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엘도 선생님께서는 한국 드라마 많이 보셨나요? 뭐 저는 요즘은 많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되게 많이 봤었죠. 네, 제가 조금 네. 찾아봤는데요.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유형이 있대요. 진짜요? 네. 당연히 요즘은 드라마 스타일이 다양하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남자 주인공 스타일이 있는데 많이 보이는 유형을 얘기해 보자면 첫째로 집착형이 있대요. 집착이요? 네, 네. 네, 여주인공한테 집착을 해요. 그거는 범죄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에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렇죠. 가끔 데이트 폭력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 네. 근데 그런 집착까지는 아니고 아, 네.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너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나만 바라봐 줘야 돼. 나랑만 맛있는 거 먹고 나랑만 재밌는 거 봐야 돼. 이렇게 이 여주인공만을 바라봐주는 일편단심. 그거 조금만 선 넘어가면 범죄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어, 위험한 유형이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네. 까칠한 유형. 약간 츤데레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못생긴 사람이 까칠하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 좀 외모 지상주의가 조금 있어요. 외모가 좀 아쉬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까칠하다 이러면은 약간 좀 성격 파탄이다라고 약간 불리기도 하지만 외모가 되게 아이돌 같은 분들이 까칠하면은 그때 까칠하다는 말을 쓰긴 쓰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집착하는 남자 네. 주인공도 잘생겨야 돼요. 잘생기지 않았는데 집착하면 경찰서에 갈 수가 있어서 음, 잘생겨야 됩니다. 음, 그리고 하던 얘기를 계속 하다 네. 보면 까칠한데 인기는 많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이 하나 둘 일어나서 어쩌다 보니 여자 주인공에게 마음을 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아까처럼 일편단심이 되는 거죠. 일편단심. 이번 시간 잘 기억하시겠죠? 그럼 그 태용 쌤은 어떤 유형인 것 같으세요? 드라마에서? 아, 제가요. 저는 사실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제가 아까 네. 말했잖아요. 둘 다 잘생겨야 된다고. 네. 그래서 둘 다 아닙니다. 네. 네, 저도 네. 마찬가지죠, 뭐. 진짜 드라마 속에 나오는 분들이 근데 진짜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분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온대요, 처음에 한국에 올 때. 진짜 나도 이런 드라마 속의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되게 좀 많이 달라서 놀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남자들은 정말 유니콘이죠. 네. 엘도 선생님이랑 대화 나누다가 방금 생각난 네. 건데,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네. 있냐면, 이것도 여자분들이 하던 얘기였는데, 한국의 길거리를 다녀보면 여자들은 와, 저 여자 정말 예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예쁜 여자들을 자주 볼 수 있대요. 근데 남자는 와, 저 남자 정말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남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대요.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비슷한 말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말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그렇죠. 되게, 와, 진짜 멋있다는,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디에 있을까? 다 어디에 있지? 아, 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는 주로 이제 금수저, 그러니까 정말 돈 많은 남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물론 어딘가엔 있죠. 실제로도 있고. 맞아요. 아니, 그 유니콘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잘 못 찾을 뿐이지. 네, 그런데 진짜 현실 속에서의 한국 남자들의 사실 그 경제적인 현실은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은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물론 집안에 돈이 많으면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일단 한국 남자들은 일단 군대를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 맞아요. 시간이 저 때는 1년 9개월이었지만 평균 한 2년으로 잡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늦게 사회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특히 20대랑 30대 초반에 돈이 많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물론 정말 뭐 대기업 아니면 뭐 의사나 이런 전문직에 가는 경우는 뭐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설령 그곳에 가더라도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그런 거 없죠. 뭐 회사 가지고 있고 뭐 네. 집도 가지고 있고. 아니 지금 서울의 집값이 진짜 비싸잖아요. 얼마나 해요? 일단은 물론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한 10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네. 네. 물론 그것도 지역이랑 평수랑 또 내가 아파트냐, 내가 이제 빌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그래도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저렴하면은 한 5억에서 6억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의 남자가 그거를 갖는다? 그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실제로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아무래도 매일 TV 켜면 돈 펑펑 쓰는 남자 주인공들이 나오니까, 아,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고 포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한국 남자의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처럼 네,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물론 풍부한 분들도 네. 있죠.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제 남자의 패션과 스타일, 현실 속 남자의 외모와 패션. 물론 외모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초반에. 어떤 거 같으세요? 드라마 속의 남자의 외모와 패션? 사실 패션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거의 이상향이죠. 네. 그런데 슬픈 건, 정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주인공들처럼 어깨가 딱 넓거나 키가 딱 크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그대로 따라 입으면 좀 없어 보여요. 맞아요. 약간 이런 말이 있거든요. 패션의 완성은 결국 얼굴이다. 라는 말이 한국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외모에 그만큼 한국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결국 외모가 패션의 완성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문화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되게 잘생겼다는 자신감. 아니요, 그 말이 전혀 아니고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셨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TV와 네. 뭐 유튜브나 아이돌들이나 그런 매체에서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예쁜 사람들만 모으고 모아서 고르고 골라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 한국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같은 사람의 컨텐츠도 봐주고 저 같은 사람한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 분들은 드라마에 사기당한 네, 건가요? 사실 네좀 뭐, 네, 여러분 사기 당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마 속에서만 그 한국 남자를 보고 상상을 하고 한국에 네, 왔다가 이제 실망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거에 처음에 되게 많이 네, 혼란이 온다고 해요. 네. 맞아요. 네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유니콘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국 많이 오시고 한국어 공부 많이 하세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드라마 네네. 속에서 나오는 부산 남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전혀 부산 남자 같지가 않다고. 오, 나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뭔가 부드러운 이미지래요. 저를 부산 남자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게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산 남자의 이미지는 뭔가 되게 강하고 되게 말이 많이 없고 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뭔가 저는 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외국인 분들도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만 보고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장 저희만 해도 그 드라마에서 그 특정 지역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캐릭터를 보면은 약간 저런 이미지인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진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태웅 쌤과 함께 드라마 속의 한국 남자와 현실 속 한국 남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엘도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팟캐스터로서 초대된 것은 엘도 선생님 채널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시고 얘기도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